안녕하세요. 미술대학 입시전형의 이해와 진로 진학 준비에 대한 2부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주요 미술대학 입시전형의 변화와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다른 계열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맞춰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고3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기본계획이 다 발표됐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에 올해 매우 큰 변화가 있었죠. 특히 디자인 학부를 디자인과와 공예과로 나누고 수시에서는 모두 비실기로만, 그리고 실기 전형은 디자인과와 공예과 실기 전형은 모두 정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시로 넘어갔는데 이 정시로 넘어간 실기 전형이 전년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1단계가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로 10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와 실기 30%로 디자인과와 공예과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즉 서울대 디자인과와 공예과를 입학하려면 이제 올해 고3부터는 수능 성적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밑에 수능 반영 방법을 보시면 국어와 탐구 두 과목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나머지 과목은 모두 감점됩니다. 수학은 3등급까지만 감점이 없고 4등급부터 감점이 있고요. 영어 무섭죠? 1등급만 감점이 없습니다. 2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대학인데 한국사도 3등급 이내만 감점이 없습니다. 4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처음이라서 아직 입시 결과가 없지만 제 생각에 수학은 아무리 미술하는 친구들이라도 3, 4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영어도 1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국사 당연히 3등급 받아야 서울대 디자인과 공예과 정시 실기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큰 변화가 있었죠. 15명의 학생을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기자 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형식을 보시면 1단계가 학생부 자소서 활동 증빙 서류를 가지고 4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40%로 학생을 선발하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선발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안에 기록된 활동만을 가지고 평가하죠. 특기자 전형은 즉 고려대 이 실기 특기자 전형은 활동 증빙 서류에서 교외 활동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대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시스템이지만 활동을 쓸 때 교외 활동도 이 활동 증빙 서류에서 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을 하시고요. 최저 당연히 3합 8등급이 있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70에 실기 30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화여대도 올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는 디자인 학부만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동양화부터 패션 디자인까지 56명을 예체능 서류 전형, 즉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 비실기 전형 보시면 1단계가 서류 4배수예요. 학생부 미술활동 보고서 추천서. 2단계로 넘어가서 면접 20%. 올해만 한시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고요. 내년부터는 2합6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체능 서류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이화여대 미술활동 보고서에도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교외활동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 서류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화여대 정시로 넘어가면 실기전형으로만 선발하죠. 정시는 실기전형, 수시는 비실기전형 이렇게 이분화시킨 거죠. 1단계 수능 100%입니다. 일괄 전형이 아니라 단계별 전형인 거죠. 1단계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실기 4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내년부터는 1단계 5배수 선발하고요. 홍익대입니다. 우리가 미술대학의 학생부 전형 또는 비실기 전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세종과 서울을 합쳐서 약 400명이 넘는 학생들을 100%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죠. 그런데 이 100%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보시면 1단계가 학생부 교과로 6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부 교과 6배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6배수 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시면 학생부와 미활보, 즉 서류를 가지고 3배수를 선발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활보나 학생부 활동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탈락을 하죠. 3배수만 뽑으니까. 3단계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면접이 60%예요. 홍익대학교 면접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나 기초 소양이 없는 아이들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면접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저가 3합9. 그런데 이 홍익대학교가 내년부터 선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2부터죠.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2단계 전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교과 20 플러스 서류 80. 이 서류는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년 고2부터는 홍익대학교에서 성적을 더 많이 보겠다는 얘기일까요? 학생부 활동, 미활부 활동, 서류를 더 많이 보겠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성적보다는 서류, 미술과 관련된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서 역시 면접 60%고요. 또 하나 바뀌는 것은 교과 반영 방법도 바뀝니다. 2학년부터. 고3까지는 국어, 영어, 예술, 우리 미술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 미술, 그리고 수사과 중에 하나 택. 보통 그래서 홍익대학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국영사, 미술 이렇게 산출을 했었죠. 교과 성적을. 근데 내년부터는 미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아이들이 보통 사회를 하니까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고요. 미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제가 아니라 ABC로 바뀌잖아요. 이 ABC를 가지고 등급화해서 성적 산출하기는 어려우니까 미술 과목은 서류에서, 즉 교과세특이나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더 많은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국민대학교예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인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 전형을 보시면 국민대학교는 수시에서는 프론티어 전형으로 9명 정도만 선발하고요. 이마저도 내년에는 공간 디자인은 선발하지 않아요. 시각 디자인 6명만 프론티어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시각, 공간, 영상, 자동차 디자인학과 선발 방법을 보시겠어요. 1단계 3배수만 선발하는데 교과 11%에 수능 89%예요. 그러니까 수능 100%라고 보셔도 돼요.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작년에 영상디자인학과 국민대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수능 성적이 도대체 얼마나 나왔냐, 국민대를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영탐 100분이 93%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가 좋아야 국민대 영상디자인을 가는 거구나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제가 저희 과에서 성적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대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3배수만 선발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90%는 넘어야 국민대 실기 전형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이외에 서울권 대학들의 주요 변화를 보시겠어요. 우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전공별로 뽑던 것을 아트앤디자인으로 통합 선발하고요. 수묵담체, 색채, 소묘,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중 하나를 택해서 실기를 보시면 됩니다. 상명대 서울은 작년까지 실기 전형인데도 수학을 반영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사회를 반영하니까 작년 컷보다는 당연히 100분위가 올라가겠죠. 성적 컷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신여대 실기 70에 학생부 30으로 뽑던 수시를 실기를 줄이고 학생부를 늘렸죠. 뷰티산업학과. 요즘 아이들이 매우 가고 싶어하는 과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을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뷰티산업과 공예과 한번 보세요. 수능 반영 비율을 고려대와 똑같이 70%, 실기 30%. 수능 반영 비율 55%, 실기 45%. 즉 수능 반영 비율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한양대 에리카 올해부터 입상 실적으로 뽑았던 재능 우수자 전형을 단계별 전형으로 뽑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그리고 2단계에서 실기 100. 제 생각에 이제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입시 결과는 없지만 단국대 단계별 전형하고 비슷한 선에서 성적 컷이 1단계 통과 컷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3점 중후반 정도 되어야 1단계 통과 컷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5명 수시에서 새로 신설했고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을 18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미술대학에서 실기 반영 비율을 높이지 않고 수능 반영 비율이나 성적 반영 비율이나 또는 활동, 서류의 반영 비율을 늘려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미술대학 교수의 입장에서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이 내가 미술대학 교수다, 디자인과 교수다, 영상디자인과 교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림만 잘 그리는 애를 뽑을 것인지, 그림도 잘 그리고 똘똘한, 창의적인, 발상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뛰어난 이런 학생들을 뽑을 것인지 얘 입장에서 본다면 비실기 전형을 늘리고 성적을 확대하고 이러는 이유들이 모두 다 그런 데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 작년 정시 실기 전형에서 100분이 70 중반인 친구들도 실기 실력이 좋으면 합격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기학원을 3, 4년 다니고 실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건국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건국대가 올해부터 가군에서 정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매우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가군에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쭉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가군에 있던 건국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그 상위권 대학들에 다 뺏겼었는데 올해 나군으로 옮기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다 가군에 있고 나군에 건국대의 경쟁 학교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작년까지 학생부 10%를 정시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이 학생부 10% 반영을 없애고 수능 60%, 즉 수능 반영 비율을 높여버린 거죠. 실기 40%. 바뀌면서 이제 제 예상에 올해부터는 건국대학교도 100분이 80 중반은 되어야 실기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부터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국어 또는 영어 한 개라도 3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학교장 추천이었던 고교 연계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결과 봉사를 반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예요. 중앙대 다빈치 인재 종합전형이죠. 면접을 보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면접 30%를 본다. 자, 특히 고3 친구들은 지금 수시와 정시, 즉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카드 6개와 정시에서 쓸 수 있는 카드 3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우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군에 포진해 있는 학교, 나군, 다군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정시에서 3개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정시에서 쓸 수 있는 이 3개의 카드는 가군에서 1개, 나군에서 1개, 다군에서 1개밖에 못 쓰죠. 즉 내가 국민대랑 서울대랑 이화여대를 준비하고 있어. 그럼 이 3카드를 동시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대, 서울대, 이화여대는 모두 가군에 있습니다. 그럼 이 3학교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내가 기초소양실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대, 서울대, 이화여대가 기초소양실기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죠. 그럼 나군에서 기초소양하는 학교는 어디 있어요? 과기대, 성균관대 정도밖에 없죠.
그럼 내가 가군에서는 서울대 국민대 막 도전했는데 나군으로 오는 순간 과기대와 성균관대로 빠지고, 다군으로 가면 기초소양하는 학교가 없죠. 즉 특히 상위권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정시는 3개의 카드가 아니라 2개의 카드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상위권 친구들은, 기초소양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나머지 6장의 수시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시에서 도전하는 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내신이 1등급, 2등급, 3등급 초중반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울권에서 약 37%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술대학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하는 학교들이 고려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직윤, 일반전형,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등등 최상위권 미술대학들인 거죠. 그러면 학생부, 미술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데가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고3을 지도하시는 미술 계열이 아닌 일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일반 계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와 똑같습니다. 일반 계열 간호학과 지원하는 친구가 간호와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플러스 알파 성적 열심히 올려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것처럼, 미술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교과 공부,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거죠. 홍익대나 이화여대나 고려대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받지만 나머지 미술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다 자소서를 받습니다. 일반 계열하고 똑같이 자소서를 쓴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술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교과 성적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술대학이니까 그럼 미술 성적이 좋아야 할까? 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예술가로서 필요한 기초 소양이 과연 미술 성적일까요? 최근에 디자인이나 미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작품 경향이라든가 예술 경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술만 잘 알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는가? 내가 디자인과 교수라면, 미술과 교수라면 미술 성적만 1등인 아이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로서 필요한 기초 소양을 모두 다루는 전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를 뽑을 것인가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라는 건 미술 성적이 아니라, 미술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미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기초 교과들, 국어, 영어, 사회 플러스 알파로 수학, 과학도 좋은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실기전형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 세특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관련 교과 세특은 미술 교세특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요. 플러스 알파. 미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기초 교과들, 국어, 영어, 사회, 심지어 체육이나 음악, 정보. 요즘 프로그램 미술가들한테, 디자이너들한테 매우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전 교과의 교과 세특이 좋아야 되고, 그 교과에서 영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과학 시간이든 미술과 관련된 주제나 미술과 관련된 단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는 미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라든가,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미술 관련 교과 성적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술 관련 교과 세특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여건이 미술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왜냐하면 각 대학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의 조건을 얘기할 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네가 네 꿈을 위해, 네 진로를 위해, 너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
다 했니? 이것을 보는 거지 주어진 환경이 미술을 할 수 있는 활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이나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대회에서만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미술대회에서만 상을 받아서 될까요? 아니죠. 디자이너한테는 저는 뭐 토론대회, 논술대회, 백일장, 심지어 발명 아이디어 대회 이런 데서 상을 받은 친구들을 제가 디자인과 교수라면 뽑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관련 동아리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연극 동아리 또는 방송반 또는 신문 편집반에서 신문 편집에 대한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해본다든가 연극반에서 무대를 한번 꾸며본다든가 아니면 뭐 역사 동아리 이런 데서 역사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든가 어느 동아리에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너는 너의 미술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서와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중요한 건 다 아시겠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면접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학교인 홍익대 면접 문제를 보시겠어요. 아까 국민대학교 실기 유형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나왔었죠. 근데 홍대 면접 문제에도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두 학교가 같은 재단도 아닌데 짠 것도 아닐 텐데 놀랍죠? 어쨌든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진 인물화 세계를 제시하고 이거를 한번 해석해봐라. 그리고 자유롭게 네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홍익대학교 면접 문제로 제시되는 이미지들은 모두 미술교과서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거 아시죠?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미술교과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술교과서를 자주 봐야 됩니다. 특히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면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홍익대학교 면접 문제 2번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포스터를 보여주고 이 작품을 참고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유를 담아 자유롭게 그려봐라. 그리고 설명해봐라. 그리는 시간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한 25분에서 30분 주고요. 그리고 그림 실력을 절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이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입사관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그리고 자기가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로 언어로 구술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는 되지만 본인이 그린 작품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비유를 담아.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역량이 뭘까요? 지금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전형이 아니라.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역량은 표현 능력이나 실기력이나 미술에 대한 기초 소양도 필요하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넓게는 인류,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더 좁게는 뭐 우리 동네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제시하고 작업을 하고 작품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너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이에 대한 질문을 면접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면접 문제예요. 세종대는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을 총 100명을 선발하는데 그중 96명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세종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학, 과학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사실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나 영상애니과를 지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면접 문제를 보시면 미술대학인데 디자인과인데 제시문이 미술과 아무 상관없는 제시문이죠. 그리고 이 답변 준비 시간은 40분 정도 줘요. 이 답변 준비 시간 40분 정도 주는 이 주어진 이 시간에 제시문과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출제 근거를 보시면 사회문화, 생명과학, 물리에서
디자인과 면접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에서 면접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경기대 디자인 비즈 면접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고요. 50년 후 인구 자연환경 등을 예측해보고 그에 적합한 의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의상을 그리라는 게 아니죠. 의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라. 경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종이의 반쪽은 그림을 그리고 종이의 반쪽은 논술, 글을 쓰는데 그림 실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대 입학 설명회에 가서 보면 합격한 친구의 그 아이디어 작품과 불합격한 친구의 작품을,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을 보여주는데, 합격한 친구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실기평가할 때 C 정도 받는 친구의 작품도 합격을 합니다. 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 60분 동안 그림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어떤 종합적 사고력이라든가 논리력, 판단력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술대학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상담 오는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특히 1, 2학년 친구들이 전공 선택할 때 학원 얘기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반 친구들도 25명 정도가 미술대학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실기하는 것을 쭉 살펴보다 보면 회화가 훨씬 적성에 맞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초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기초 디자인이라는 건 일종의 패턴,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굳이 따진다면 미술 계열에서 기초 디자인은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맞는 거고, 회화 쪽은 문과 성향이 맞는 친구들이 맞는 실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원에 가면 기초 디자인을 시키니까 그냥 기초 디자인을 생각 없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회화 쪽이 맞는지 디자인 쪽이 맞는지 아니면 영상 쪽이 맞는지 공예 쪽이 맞는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1학년 1학기 정도,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1년, 고등학교 1년 생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내신 성적, 그리고 실기 성적, 그리고 두 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결과도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생부 활동,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학년 올라가기 전쯤에는 내가 실기에 강점이 있는지,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지, 모의고사 성적에 강점이 있는지, 학생부 활동에 강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본인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2학년 때부터는 실기 전형을 집중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집중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겨울방학 때쯤 해봤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미술 선생님하고 상담하거나 아니면 아까 경기도 진협 이런 홈페이지 들어와서 상담을 좀 의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미술대학을 준비한 친구들은 본인의 희망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기 유형과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희망대학의 학생부라든가 수능 반영 방법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하니까 항상 들어오는 질문,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을까요?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데도 실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럼 보시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적극 도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보시면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 학교들은 어쨌든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한 4, 5등급대가 돼도 충분히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실기 반영 비율이 70%에서 80%가 되는 학교들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질문을 해요. 내신도 모의고사도 다 5등급 이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학교들보다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미술대학 입학 정원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술대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서울권, 최소한 경기권 정도는 가려는 목표와 욕심을 두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그 문이 좁은 거죠. 힘들더라도 공부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실기 전형에서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기 전형에서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아직까지는 특히 실기 전형에서 출결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달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출결 중요하고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출결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현재 고3 기준이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출결을 반영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모두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지각주태만 반영해요. 명지대는 병결도 반영합니다. 궁금하면 명지대 그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보세요. 100점, 실기 출결이 100점인데 100점 마이너스 결석 일수를 해버려요. 미인정 플러스 병결 다. 그래서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쭤봤더니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요즘 대학생들도 학교에 결석하는 걸 매우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학교를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점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해마다 실기 전형임에도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본인의 출결 관리하셔야 되고요. 정시 지원하면 내신 버려도 되나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능 문제가 어려워요. 내신이 훨씬 쉽지 않은가요? 저는 내신 지필고사는 수능의 낮은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능의 낮은 버전인 학교 내신 성적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과연 수능을 열심히 공부할까? 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학교들은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자, 제가 어쨌든 1시간 동안 1부와 2부에 걸쳐서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이제 미술대학에서는 그림만 잘 그리는 아이들은 더 이상 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림만 잘 그리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성적도 좋으면 좋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더 좋고 거기다가 다양한 까다로운 실기 유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창의력을 가지면 더더욱 좋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실기 유형도 바꾸고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도 늘리고 출결도 반영하고 이게 최근 미술대학의 입시 경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창의고 양인실이었습니다.